여러분,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갇혀 계신가요?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고, 인간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며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룬 건 없는 것 같아 불안하진 않나요? 우리는 흔히 이런 고민이 현대인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미 이 모든 답을 내놓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대모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잘 쓰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정치가였고 자연과학자였으며 때로는 치기 어린 사랑에 아파하던 평범한 인간이기도 했죠. 82세까지 장수하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가 남긴 말들은 스즈키 유이의 저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걱정 마라. 이미 내가 다 겪어봤고 해결책도 다 말해두었다. 라고요. 오늘 가볍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인 고민 중 절반은 가벼워지길 기대할게요. 괴테가 말하는 인생을 잘 살아내는 기술, 과연 뭐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욕이 생겨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괴테는 정반대로 말하더라고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괴테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든 일단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숨어 있다. 실제로 괴테는 글이 써지지 않을 때도 일단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식물학을 연구하고 광물학을 공부했죠. 그에게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헬스장 갈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미루고 있나요? 괴테라면 아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대신에 좀 더 걸을 것이고, 짬이 나는 대로 집에서 스쿼트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움직이고 땀을 내라. 그러다 보면 운동의 질이 정교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행동이 먼저고 의욕은 그 뒤를 따릅니다. 괴테는 활동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돌리는 첫 번째 톱니바퀴가 될 것입니다. 괴테는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거리두기와 관용에서 찾았거든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괴테의 문장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높이만큼만 본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괴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시력만큼만 우리를 보고 있을 뿐이니까요. 괴테는 평생 수많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친구들과도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들지 않았죠.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친절함은 사람을 잇는 황금사슬이다. 하지만 이 친절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죠. 선인장에게 장미꽃의 향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선인장은 그저 선인장으로 살게 두는 것,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괴테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당신과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괴테처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의 정원으로 돌아가 꽃을 가꾸세요. 괴테의 명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많은 이들이 방황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테에게 방황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파우스트를 완성하는데 무려 60년이 걸렸어요. 20대에 시작한 글을 80대에 마무리한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괴테라고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라고 말하며 실수를 성장의 필수 재료로 삼았습니다. 괴테는 식물의 형태 변화를 연구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는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잎을 변형시키듯 인간도 실패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무언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뜨겁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빛이 많을수록 그림자도 짙다. 당신의 큰 목표가 있기에 지금의 그림자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피하지 말고 그만큼 당신이 빛에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달으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선 82세의 거장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마지막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든다는 것의 참된 의미와 현재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려 합니다. 스즈키 유이의 저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해서 묘사되듯 그의 서재는 단순한 작업 공간 이상의 우주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상실과 쇠퇴의 시기로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포기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본질을 위한 선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괴테는 노년에 이르러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오직 단 하나, 가장 소중한 펜만이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함이었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저녁해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만 괴테는 그 너머에 찬란한 내일을 보았습니다. 지는 해가 있기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듯이 노년은 인생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정신적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74세의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19세의 소녀 울리케를 보며 다시금 사랑의 열병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무모하다 할지 모르나 괴테에게 그것은 나이를 초월해 영원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순수한 행위였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우리 인생의 정원은 언제까지나 화사한 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82세의 괴테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마법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고 사랑하고 꿈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작은 식물의 인맥을 관찰하고 이름 모를 광석의 신비로운 질감을 탐구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쇠락을 이겨내고 영혼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우리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운 가지를 뻗어올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낡고 먼지 쌓인 책 사이에서 돋아나는 저 푸른 새싹을. 지혜는 결코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성장합니다. 괴테는 강조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오지 않은 미래나 가버린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있습니다. 현재의 가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노년의 무력감이 당신을 찾아올 때 괴테의 열정적인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된 걸작입니다. 찬란한 빛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을 꿈꾸며 당신만의 본질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괴테가 전한 82년의 지혜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의 뜨거운 심장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사실을요.